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어서 저승으로 가던 두 남녀가 우여곡절 끝에 염라대왕의 도움으로 살아서 이승으로 건너와 부부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해안마을에서 10살 난 소년이 죽었다. 하늘에서 저승사자가 내려와 소년의 영가를 시체로부터 빼내어 데리고 갔는데 부주의하게도 그만 지금의 통영시 욕지도 근처에서 분실하고 말았다. 잃어버린 사연은 이랬다. 사자밥이 맛있어서 저승사자 세 녀석이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너무 짰다. 그래서 물을 또 배가 터지도록 마셨다. 당연하게 오줌이 마려울 수밖에. 그래서 세 녀석이 아랫도리를 홀랑 벗고는 아랫배가 차서 퉁퉁 부른 놈을 끄집어내서는 치켜들고 시원하게 오줌 줄기를 뿜었다. 그래 놓고는 오, 시원하다. 하고 가던 길을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놈의 건망증 때문에 소녀는 그냥 두고 갔다. 졸지에 이승에 남게 된 홀령은 자기 집을 못 찾아 헤매다가 며칠 고생한 끝에 겨우 찾아냈다. 그랬는데 그때 막 집안의 아저씨 뻘 되는 이가 소년의 시신을 매장하고는 빨리 굳도록 물을 뿌린 다음 발로 밟아 다지고 있었다. 시신이 없으면 영가는 어쩔 도리가 없다. 시신이 있으면 다시 소생할 수 있으나 시신이 없으면 거리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소년의 홀령은 억울함을 참지 못해 아저씨네 집을 찾아갔다. 아저씨, 왜 내 몸뚱어리를 그리도 빨리 묻어버렸습니까? 하고 소년은 큰 소리로 물었다. 놀란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이상한 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 예로부터 귀신은 경으로 떼고 도깨비는 방망이로 뗀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와서는 독경을 시켰다. 소년 영가의 눈에는 그 독경 소리가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보였다. 점쟁이는 홀령을 항아리 안에 넣기 위해 항아리를 방 안에 두고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독경을 계속했다. 그러자 영가의 눈에 불꽃이 이리저리 튀더니 방 안이 온통 불바다가 된 것처럼 보였다. 영호는 불을 피해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디 숨을 곳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 항아리가 보였으므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점쟁이가 나타나더니 항아리 뚜껑을 닫고 밀봉해 버렸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들고 가서는 강을 따라 한참 쌓고 있던 제방 가운데에 넣어버렸다. 항아리 안에 갇힌 소년의 영혼은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항아리 속에 갇힌 데다 제 방 안에 묻혀있기까지 하니 이제는 절망이다. 하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슬프기 짝이 없었다. 그렇지만 영호는 참고 기다리자. 아무리 제 방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 어느 해여름 큰 비가 내려 제방이 무너졌고 그 와중에 항아리 뚜껑이 열렸다. 소년의 영혼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자, 이제부터 어디로 갈까? 집도 없고 절도 없으니 정해진 목적지가 없었다. 그래서 소년의 영혼은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다. 어느 날 남해 어느 마을에 가니까 마침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보니까 나이가 20살이 약간 넘은 총각이었다. 천재이로의 기회였다. 자기하고 나이가 맞지는 않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는 때에 소년의 영혼이 그 사람의 시체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유족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이를 어떡하나? 소생한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이 10살 정도의 소년 같았다. 이건 대체 어찌된 일이냐? 가족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자 소년은 지금까지 자기의 살아온 경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주군이가 소생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처음과는 달리 가족들은 그를 낯설게 여기고 무서워했다. 한 달쯤 지난 후 그는 새 가족에게 고향을 찾아가 보고 싶다고 했고 그들이 응낙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았다. 집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불렀다. 그 소리는 죽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몸은 성인이므로 부모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소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부모는 비록 내 몸은 내 아들이 아니지만 영혼은 내 아들임이 틀림없으니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라고 한 다음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밤에 청년의 몸을 지닌 소년이 잠을 자는데 꿈에 염라대왕이 나타나 그에게 명했다. 너는 이미 죽은 몸이었지만 저승사자가 의무를 게을리한 덕분에 살아났다. 너를 다시 잡아올 수도 있었지만 연소한 까닭에 내가 그냥 두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명령을 이행하여 은혜를 갚도록 하라. 남해안 어디에 가면 거리 한가운데에 병토장을 한 죽은 지 얼마 안 된 처녀의 무덤이 있을 것이다. 얼른 가서 질식하기 전에 파내도록 하여라. 너의 연분이니 그리 알고 그녀를 구한 다음에 아내로 삼도록 하라. 잠에서 깨어난 청년의 몸을 지닌 소녀는 자기의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한시가 급한 일이었으므로 재빠르게 행동했다. 부모님께 대충 이야기한 다음 곡괭이와 삽을 챙겨서는 대왕이 말한 마을로 재빠르게 달려갔다. 한편 남해안의 어느 집에 나이가 찬 딸이 있었다. 부모는 사윗감을 찾아달라고 사방에 부탁해 놓았다. 사윗감 될 젊은이를 찾아 궁합을 보니 연분이 딱 맞아 혼인을 약속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콩가루 묻힌 찰떡을 먹다가 목이 걸려 급사했다. 부모는 통곡하며 장례식을 치렀다. 죽은 아이가 처녀의 몸이었으므로 무덤을 봉토장으로 하지 않고 평토장으로 했다. 그런 다음 사람의 왕래가 잦은 길 한복판에 묻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니 어떤 총각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는데 이미 두 쪽으로 갈라져 벌어져 있었다. 그 사람은 황급히 처녀의 부모에게 달려가 이 일을 알렸다. 따님의 무덤을 파헤치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냐? 마을 사람의 말을 듣고 부모는 단숨에 달려갔다. 가보니 정말 어떤 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놈의 목을 잡아 한쪽으로 내팽개치고는 무덤 속을 보니 세상에 딸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 간호했다. 물론 그 청년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청년에게 무덤을 파헤친 까닭을 물어보니 꿈 이야기를 했다. 며칠이 지나 원기를 찾은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가 물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딸이 말하기를 죽어서 저승으로 갔는데 염라대왕이 너는 아직 여기에 올 때가 아니다. 돌아가거라.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딸이 무덤 속에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이승에 있는 사람 누구를 시켜 무덤을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연분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곧 누군가가 나타나서 무덤을 파헤쳤고 숨을 쉬게 됐다고 했다. 부모는 즉시 혼인 약속을 한 집에 알려 딸이 살아났으므로 결혼시키자고 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귀신과 혼인하면 재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런데다 처녀가 목숨의 은인에게만 시집 가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청년의 몸에 소년의 영혼을 가진 사람과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우려와는 달리 두 사람은 아이도 많이 낳고 거의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영가는 영혼입니다. 이번 생에서 삶을 마치고 떠난 영혼이 다음 생의 생명을 받기 이전까지의 상태를 영가라고 합니다. 사자밥이란 죽은 이를 데려가는 저승사자에게 주는 밥입니다. 저승사자는 보통 3명이라 하며 이들을 위해서 밥 3그릇, 집신 3켤레, 동전 3입, 간장 1종지를 차립니다. 동전 3잎은 저승 가는 노잣돈이며 집신은 먼 길에 가라 신으라고 준비합니다. 간장을 차리는 까닭은 사자들이 간장을 먹으면 목이 말라 물을 자주 찾게 되고 그러면 오줌을 누게 되는데 이때 건망증이 심한 저승사자들이 자기의 소임을 잊어먹고 그냥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가는 그 덕분에 되살아납니다. 봉토는 봉분입니다. 흙을 쌓아 올려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평토는 무덤을 평지와 같이 평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엄용희 교수가 공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송미술문화재단 그리고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에 기사 및 그림,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저승사자의 실체와 페이스북, 디자인 온도에 저승사자 캐릭터 다이어,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수덕사 선방에 귀면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례, 관혼상제, 저승에 갔다 온 할머니와 저승사자에게 바치는 사자상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득신, 김중근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셔트스톡에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